산타페랑 소렌토는 그냥 완전히 다른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입니다. 오늘은 원래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뒷북도 적당히 쳐야지. 산타페가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가솔린이. 근데 우리 구독자님, 이 코끼리님이 가솔린 산타페 모델을 한번 시승하고 시승기를 한번 올려달라고 해서 이분 한 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뒷북을 오지게 때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 채널은 항상 차량의 네거티브, 부정적인 면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찬이 굉장히 늦어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못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는 솔직한 저의 시승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과격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솔직한 시승기를 기다리실 수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먼저 코끼리님, 제가 산타페 가솔린의 이 장점부터 나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으로는 MVH 성능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 영상에서 투싼의 장점으로도 언급을 했었지만, 플랫폼이 페이스리프트긴 하지만 3세대 플랫폼으로 변해서 서브프레임의 강성도 올라갔고요. 서브프레임의 형상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서브프레임의 강성이 올라가면 진동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고요. 서브프레임의 형상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H 형태였는데 이게 샵 형태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3세대와 2세대 플랫폼의 이런 MVH 성능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확실히 이번에 현대에서 플랫폼을 개발을 할 때 이 MVH의 성능 향상에 얼마나 주목했는지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MVH는 소음, 진동, 불쾌감 이런 전체를 뜻하는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이 되겠습니다. 제가 산타페 가솔린이 이렇게 정숙하다, 정숙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비교 모델로 생각을 하자면 QM6보다는 정숙한 건 아니에요. QM6가 좀 더 정숙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엔진의 특성상 산타페는 280마력이 넘는 터보 엔진이고 6는 그 엔진 가지고 시끄러우면 안 되죠. 이 산타페의 옵션 구성 자체가 소렌토보다는 저 입장에서는 좀 더 가성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말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쪽 제가 옵션 비교한 거를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장점으로는 주행 안정감입니다. 제가 현대 SUV를 타면서 이런 소리 할 줄 몰랐습니다. 이게 281마력에 43토크가 나오는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스펙이에요. 사실상 이게 산타페가 아니라 산타페 N라인으로 출시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고스펙의 출력인데, 이 정도의 출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초반 가속은 280마력 답지는 않습니다. 이게 약간은 굼뜨다? 조금 280마력 답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80을 넘어가면서 고속도로 주행 100을 넘어가면서 쭉 밟을 때는 너무 시원하게 잘 나가더라고. 그리고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저는 되게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을 했지만 서스펜션이 물렁물렁 하면은 승차감은 좋을 수 있어요. 방지턱을 넘을 때 서스펜션이 물렁물렁하면 물렁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서스펜션 방지턱을 넘을 때 그런 느낌은 좋은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서스펜션을 물렁하게 세팅을 해버리면 고속도로 주행이거나 아니면 코너링을 할 때 차가 휘청휘청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근데 산타페는 특이하게도 방지턱을 넘을 때는 이게 방지턱을 넘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스무스하게 넘는데 반해서 이상하게 고속도로 주행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현대기아가 요즘 잘하고 있는 거긴 해요. 산타페나 소렌토나 사실상 승차감의 차이는 없거든요. 물론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기아가 차를 출시할 때는 소나타랑 K5가 있으면 아무래도 기아 쪽이 좀 더 스포티한 감성을 나타내 주거든요. 좀 더 딱딱하고 하드하고 이런 세팅을 좋아하는데, 반면 현대에는 좀 더 소프트하고 좀 더 약간 이런 패밀리 세단에 어울릴 만한 그런 부드러운 세팅을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랜저랑 K7을 타보시면 그랜저는 되게 스무스하고 부드러운 승차 주행감을 나타내주면 K7은 그랜저보다는 딱딱하고 하드하고 스포티하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기아는 그렇고 현대는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그게 좀 바뀐 듯한 느낌? 산타페가 오히려 좀 더 하드하고 스포티하고
그런 세팅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소렌트가 좀 더 부드럽고 가족 패밀리 SUV에 좀 더 맞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누누이 말을 해왔지만 저는 항상 이런 하드하고 스포티한 이런 승차감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산타페의 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산타페랑 소렌토의 고객 타겟층을 좀 나눴다고 해요. 그래서 판매 전략을 세울 때 산타페는 좀 더 20, 30대 젊은 층 위주로 이제 타겟팅을 해서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옵션 구성을 좋게끔 해서 출시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출시를 했고, 소렌토는 풀옵션의 옵션 구성을 좀 더 좋게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이 있고 패밀리 SUV로서 운영을 할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렌토는 좀 더 소프트하고 산타페는 좀 더 하드하고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음 장점으로는 출력입니다. 아까 주행 안정성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81마력에 43토크가 나요. 산타페 디젤 모델은 202마력에 45토크인가? 2토크밖에 차이가 안 나고, 물론 디젤이 좀 더 RPM 저RPM에서 좀 더 토크가 높아가지고 후반 가속 시에는 더 시원시원한 건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기타 냄새도 날 수가 있어서 이런 모든 걸 합친다고 하면 저는 가솔린의 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4륜구동을 추천을 안 드리거든요. 근데 너무 빨라요. 출력이 너무 높아서 281마력이면 와인딩을 내가 하신다고 하면 4륜구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제가 항상 SUV는 우리나라에서는 4륜구동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281마력을 다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4륜구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브레이크 튜닝도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본 브레이크가 그 281마력의 성능을 뒷받쳐주는 그런 브레이크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트윅스 옵션으로 브레이크를 좀 더 추가를 하신다면 충분히 산타페라는 차량에 온전히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산타페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첫 번째가 일단 저속에서 아무래도 DCT다 보니까 울컥도 아니야. 울밖에 없는데 제가 느끼긴 그래요. 왜냐면 저는 르노의 XM3가 아주 아무튼 XM3랑 비교하면 비교할 것도 없이 울컥거리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초반 가속시에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터보가 이런 공기를 흡입하는 소음이 같은 게 이렇게 좀 들리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예민하신 분들은 거슬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기아의 이런 듀얼 클러치를 만드는 기술이 너무 비약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번 산타페에 들어가는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는 8단의 습식 DCT가 들어가게 돼서 좀 더 울컥거림이 굉장히 많이 억제가 됐고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평소에 DCT나 아니면 수동 모델을 한 번이라도 타보셨던 분들은 산타페의 DCT가 전혀 부담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단점으로는요, 이 시트가 조금 불편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타페는 좀 더 스포티하고 하드한 그런 주행 질감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트 자체도 조금은 딱딱하게 해서 착자감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허리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산타페 타고 허리가 좀 더 아파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워낙 개개인마다 성향 차이가 있으니까 꼭 한번 시승 가셔서 앉아보시길 권하고요. 다음 단점으로는 바로 연비입니다. 가솔린 모델, 가솔린의 SUV가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만 10.9인가 11 이렇게도 나오는데 이게 복합연비란 말이죠. 근데 저는 시내주행을 많이 타요. 근데 시내주행 타면서 연비가 8을 넘는 걸 못 봤어요, 저는. 그래서 맨날 7.8, 7.5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물론 고속도로 주행을 하면 13, 14 이렇게 뜨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내주행을 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내주행을 주로 하신다고 하시면 산타페 가솔린 모델의 연비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180마력의 엄청난 그 출력을 내는 자동차기 때문에 무게 무겁지 출력 높지 연비 안 좋은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내 주행을 위주로 한다면 연비가 좀 걱정된다. 산타페는 조금 그거보다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더 맞겠죠. 근데 아니다, 나는 그래도 고속 주행을 더 많이 한다 하신다면 그렇게 부담되는 연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단점으로는 이 연비라는 측면이랑 좀 어울리긴 하는데 바로 하이브리드의 부재입니다. 사람들이 왜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왜 출시가 안 되죠?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현대의 전략과도 관계가 있어요. 기아 같은 경우는 소렌토의 그 아래 등급인 스포티지는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안 될 겁니다. 소렌토는 하이브리드가 있죠. 근데 현대에서는 산타페 아래급이 투싼이죠. 투싼 하이브리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산타페도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랑 투싼 하이브리드의 이런 그 고객층이 겹친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이렇게 엇갈리게 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는 스포티지가 하이브리드가 없고 현대는 산타페가 하이브리드가 없으면서 그 고객층이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포지션을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마지막 단점으로는 소렌토입니다. 이게 산타페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소렌토로 많이들 넘어가세요. 가장 큰 이유는 6인승입니다. 이 6인승이 생각보다 주는 매력이 굉장히 커요. 자녀들도 6인승을 아마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페를 살까 하다가 소렌토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렌토는 좀 더 풀옵션의 옵션 구성이 좀 더 좋고요. 주행감도 좀 더 편안하고 부드럽고 이런 승차감을 나타내 주니까 아무래도 내가 그런 성향이랑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소렌토로 미련 없이 가시고 또 연비가 중요하다 하시면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겠죠. 아니면 저처럼 좀 더 하드하고 스포티한 그런 주행 질감이 좋고 나는 뭐 뒷자리에 뭐 애들 잘 안 태운다, 6인승까지 필요 없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산타페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산타페는 그 깡통으로 갈수록 좀 더 가성비가 좋아지니까 내가 깡통으로 살 생각이 있으시다면 산타페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다 보셨나요? 코끼리님 덕분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한 거고, 코끼리님 말고도 여러분들이 차량을 어떤 걸 시승을 해주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협찬 받고 그냥 바로 시승을 일주일 동안 해보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